한 어린이가 괴한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빈민가에서 자고 나란 어린이의 이름은 아이. 어려서부터 궁핍하고 굶주린 생활을 해온 아이에게 누군가 내밀어준 손은 마치 자신의 삶을 구해줄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한 어른의 말. 내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주마. 나를 따라오려무나.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아이는 어른을 따라 마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젠장, 쥐새끼 같은 놈이. 마차에서 수상함을 느낀 아이는 마차를 탈출해 도망쳤습니다. 아이는 아슬아슬하게 추격을 피하며 분발했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 발을 묶여버립니다. 그 트리스티한 놈, 돈은 좀 들겠지만 치료 마법은 확실하니 뭐 괜찮겠지. 비싸게 팔아먹으면 말이야. 검을 뽑아 든 괴한은 주저없이 아이를 향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은 아이에게 검이 닿는 순간 큰 빛이 폭발하며 아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기절했던 아이가 깨어난 곳은 신전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깨어났느냐? 여기는 신전이란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할머니 한 분이 정갈한 푸른 버비를 입고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봅니다. 계시를 받고 숲속으로 가보니 큰 빛의 기둥이 보였단다. 병사들을 데리고 가보니 그곳엔 내가 있더구나. 할머니는 조심스레 다가와 겁먹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장 혼란할 때란다. 조만간 어른들이 큰 싸움을 하게 될 게야. 큰 시련과 혼란이 닥쳐올 때로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맞잡은 아이의 손을 통해 아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신께서 너를 보내신 이유가 아이야. 미안하지만 내게 큰 짐을 지우겠구나. 할머니는 맞잡은 아이의 손에 작은 목걸이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이제부터 세상을 돌아야 한단다. 사람을 돕고 감정을 배우고 열쇠를 모아야 할 게야. 천천히 머리를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에 아이는 서서히 잠들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앞둔 채 이후 아이는 블루타스 나라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죽은 왕을 뒤로하고 후계자 문제로 인해 장자와 차남을 필두로 나뉘어버린 두 파벌. 두 파벌은 마치 서로를 원수라고 생각하며 대치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목걸이에서 작게나마 이어진 빛의 선이 블루타스 왕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는 왕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궁으로 가까워지자 창칼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엉켜 싸우는 와중에 아이는 한 명의 남자가 쫓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은 기운을 두르고 이성을 잃은 야수처럼 남성을 쫓아가는 병사를 발견한 아이는 돌을 던져 병사의 시선을 돌리고 재빠르게 빠져나가 남자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고마워. 정말 착한 친구구나. 나는 여기 마을 여관 운영하는 빅수라고 해. 한숨 덜었다는 듯 식은 땀을 닦아낸 빅스는 이내 아이가 들고 있는 목걸이의 문양을 보고 놀랍니다. 신전에서 언니. 그럼요. 여관에 묵고 계신 이 왕자님이 뵙고 싶으실 거야. 같이 가자. 내게 다가오지 마. 다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형, 정신 차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왕자와 함께 왕성으로 도착한 아이는 바닥에서 쓰러진 채 신음을 흘리는 일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진흙과 같은 진득하고 어두운 기운이 주변을 잠식해 나가며 오염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 왜 그동안 내게 말해주지 않은 거야? 도대체야. 이 왕자는 다급히 형을 구하고자 했지만 접근하기는커녕 사악한 기운에 밀려 버티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아이의 몸에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며 검은 기운을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신전에서 왔다고 했지? 그럼 내 형을 구해줘. 더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아이의 힘으로 치료된 일왕자는 다시금 이 왕자와 화해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 작은 조각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했지? 그럼 이걸 가져가. 우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따뜻한 그리고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보석을 받은 아이는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다음 나라 가디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목걸이의 빛을 따라가 도착한 곳은 가디움 나라의 한 공방이었습니다. 아이가 공방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하자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손님이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민폐를 끼쳐버렸네요. 아, 꼬마 친구였구나. 어떻게 찾아왔니? 아이는 웃으면서 목걸이와 블루타스의 직인이 찍힌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스승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발명품이. 공방의 구석에서 로봇을 부수는 연구원 리나의 스승. 결국 스승의 망치질을 이기지 못한 발명품이 부서졌습니다. 이 손때가 발명품을 망치는 거야. 알겠어? 짜증을 내는 스승은 공방을 나갔고 리나는 로봇을 아는 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스승에게서 나온 검은 기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게냐? 연구실이 왜 엉망이냐? 머리가 스승님,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어요? 아이는 리나의 스승을 쫓아 검은 기운을 정화하게 됩니다. 리나야.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발명품의 상태가 괜찮아요. 스승님,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아이의 힘으로 스승은 회복했지만 그들의 발명품은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리나의 스승이 부순 발명품은 리나와 스승의 노력으로 그리고 아이의 도움으로 서서히 형태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늦지 않았어요. 거의 다 완성됐다고요. 그래, 빨리 회로를 연결하고 전원을 켜보거라.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요? 로봇은 작동하고 서로 함께 만들어낸 발명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발명품을 만드는 스승과 제자를 보며 아이는 자신의 마음에 다시 작은 조각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참,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했죠? 몰래 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스승님한테 비밀이니까요. 아이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시원한 보석을 받아들고 다시 목걸이의 빛을 따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라의 용태가 심상치 않다는 거지군. 국경에 병력이 집중되고 민간인 징집을 시작했다라. 또 다른 소식이 있나? 신전 그리고 블루타스와 가디움에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남자는 국경의 성벽에서 부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트리스티아를 지키는 장군 테이시오. 대전쟁을 준비하는 아이라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에 시찰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아이라에 심어둔 부관 셀레나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이후 시간이 있으십니까? 시간 낭비는 삼가도록 하지. 계속해서 정보를 모아오도록. 알겠습니다. 어서와, 테이시오. 스텔라. 그 아이는? 아이가 목걸이의 인도를 따라 도착한 곳은 테이시오의 집이었습니다. 아, 그런가. 신전 쪽 사람이었군. 따라와라. 아이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의 문양을 알아본 테이시오는 아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네. 네, 누구세요? 스텔라가 문을 열고 나가자 문 앞에 서 있는 셀레나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빛조차 들지 않는 깊은 숲속 누군가는 쫓고 또 다른 한 명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너만 썼으면 장군님은 내 남자가 될 수 있었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셀레나님. 검은 기운을 흘리며 스텔라를 쫓고 있는 셀레나의 눈, 마치 매와 같은 그 눈매 속에는 자신이 연모하는 테이시오를 향한 집착과 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죽어. 스텔라를 따라잡은 셀레나, 그녀가 뻗은 예리한 단도는 스텔라가 아닌 테이시오를 꿰뚫었습니다. 아이와 테이시오는 아래층에서 난 소음을 쫓아 집을 나섰습니다. 아래층에는 검은 기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아이는 검은 기운의 흔적을 쫓아 테이시오와 함께 그들을 쫓았습니다. 기운의 흔적을 따라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셀레나가 스텔라를 찌르기 바로 직전 결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테이시오는 자신의 몸을 날려 스텔라를 보호했습니다. 테이시오, 죽으면 안 돼. 꺼져가는 테이시오의 눈빛을 바라보며 스텔라는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사용한 치료 마법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빛이 스텔라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성스럽고도 또 따뜻한 이 빛이 스텔라의 몸을 휘감자 스텔라의 마법은 한층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 역시 내가 예언에 나오는 구원자인가? 테이시오는 자신의 가슴팍에서 자그마한 보석을 꺼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세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절이 하나 있지. 누구보다도 순수한 아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 거라고. 고마워, 아이야.
내가 없었으면 페이시오를 구할 수 없었을 거야. 눈물을 흘리는 스텔라의 모습에 아이는 다시금 고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또 다른 한 조각. 모든 조각을 모은다면 찾을 수 있을 거다.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너의 미래를. 아이는 테이시오가 주는 보석 조각을 조심스레 가방에 집어넣고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이라의 방향은 멀리서도 알 수 있을 만큼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셀레나, 출정을 준비해라. 전령의 말대로 삼국 연합 전선을 만든다. 하지만 장군님, 벌은 너의 헌신이다. 아이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너이니 너의 온 힘을 다해서 나라를 지켜다오. 블루타스 가디움 트리스티아의 연합이 아이라의 군대를 막을 동안 아이는 목걸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나야. 거짓된 감정들의 주의.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평야, 자신을 네모라고 밝힌 소년이 홀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너를 보기 시작했어. 너만 없었다면 내가 모든 조각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참견만 하지 않았어도. 넓은 평야를 전부 덮을 정도로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 아이는 처음으로 무섭다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 네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모와의 격렬한 전투 끝에 네모를 쓰러뜨린 아이. 아버지, 어째서 제가 아니라 저 녀석들. 네모의 마지막 단말말을 들으며 아이는 마음속 마지막 공간이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조각과는 이질적으로 검고 칙칙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하고 활발한 그 기운에 아이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네모의 몸에서 솟아오른 보석과 아이가 지니고 있던 모든 보석, 그리고 아이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떠올라 하나로 합쳐지며 아이를 머나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결국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도착했군요. 구원자. 아이가 이동한 끝에는 홀로그램과 같이 비추어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의 관리자이자 만들어진 신입니다.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버지라는 존재,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성장한 가짜 신, 그리고 이 세계 또한 그런 제가 만들어낸 가짜 세상입니다. 아이는 여신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모든 세상은 가짜이며 현실이 아니었고 자신과 여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모든 것은 구원자를 성장시키기 위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훌륭히도 설정한 실현과 과업을 달성하고 모든 열쇠의 조각을 모으셨군요. 이제 이 세계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채운 조각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진정으로 얻게 된 감정들이 천천히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여신의 혼잣말과 함께 빛 한 점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공간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얗게 밝게 마치 한 방울 떨어뜨린 한 점의 물감이 퍼져나가듯 모든 공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구원자여.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목걸이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전부 자유자재. 만들어진 세상을 지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저는 이 세상을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감정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추억이 아이에게 가짜일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얻은 제 마음은. 아이의 손에 피어오르는 작은 불꽃은 목걸이에 담겨 빛나기 시작했고 진짜예요. 목걸이는 이내 강렬한 힘을 내뿜기 시작하며 공간을 뛰어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짜라면 제가 그들에게서 받은 진짜를 돌려주면 되는 거요? 그렇군요, 아버지. 아니, 여보. 아이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휘감는 빛은 사그라들 줄 모르듯 점점 더 밝게, 더욱 더 밝게 온 세계를 물들였습니다.